안녕하세요. 느루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수왕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조상들의 꿈을 기억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고구려를 가장 힘센 나라로 세운 모습이 정말 당당하고 멋졌지요. 오늘은 20번째 역사 여행을 떠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인공은 바로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 64세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왕이 되어 살벌한 귀족들의 암투 속에서 정치를 시작해야 했어요. 과연 그는 어떤 지혜로운 결단으로 잔인한 풍습을 없애고 신라라는 이름을 세상에 당당하게 알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지혜롭고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느루쌤과 함께 떠나보아요. 우리의 역사 알아보기. 신라 이야기 1편. 옛날 옛적 한반도의 신라는 가장 먼저 세워졌지만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오랜 시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워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고구려, 바닷길로 교류한 백제와 달리 신라는 동쪽 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태백 산맥이 가로막아 외부와의 소통도 무척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라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며 간신히 버텨야 했습니다. 약했던 신라의 운명을 바꾸고 전성기를 연 왕이 등장했으니 바로 제22대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 64세라는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깊은 지혜와 결단력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전임 왕 시절의 문란함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귀족들의 암투로 살벌했습니다. 왕이 된 지증왕은 귀족보다 백성들을 살리고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증왕이 가장 먼저 내린 결단은 오랜 장례 문화인 순장을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그동안 신라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모시던 노비들을 산채로 무덤에 함께 묻는 잔인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증왕은 즉위 3년째에 이 관습을 없애 백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조치로 목숨을 건진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며 나라를 일으킬 귀한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은 지증왕은 농업 발전을 위해 신라 최초로 소가 쟁기를 끄는 우경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토양은 장마와 태풍으로 영양분이 쓸려 내려가 푸석해지기 쉬운데 우경 덕분에 신라의 논밭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땅을 파던 예전과 달리 소를 활용하자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풍족해졌고 나라의 창고와 군사력도 강력해졌습니다. 나라 안을 다진 지증왕은 성대한 행사를 열고 국호를 신라로, 지도자의 칭호를 왕으로 확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 없이 사로 등으로 불리던 부족 연합체에서 벗어나 왕 중심의 고대 국가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증왕 13년에는 이사부 장군을 보내 거대한 사자 모양 목각 인형을 배에 싣고 가 협박하는 지혜로 동해의 섬나라 우산국을 신라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지증왕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버풍왕은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신라 최초로 지증왕이라는 중국식 시호를 올렸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낡은 문화를 타파하고 경제와 안보를 지켜낸 지증왕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놓아준 든든한 디딤돌 위에서 신라는 마침내 삼국의 중심 무대로 당당하게 뛰어오르며 찬란한 전성기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알아보기. 신라 이야기 1편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순장. 왕이나 귀족이 죽을 때 모시던 사람을 산채로 함께 묻는 것. 예시문장. 아주 먼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노비들을 함께 묻는 순장이 있었습니다. 우경. 농사를 더 편하고 깊게 짓기 위해
소에게 쟁기를 채워 땅을 가는 것. 예시 문장. 가뭄으로 단단해진 땅을 깊게 파기 위해 옛날 농부들은 소를 활용한 우경을 시작했습니다. 국호.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정한 나라의 이름. 예시 문장. 올림픽 개막식에서 선수들은 자기 나라의 공식 국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치우치다. 한쪽으로 크게 쏠리거나 치우쳐 공정하지 못하다. 예시 문장. 피구팀을 짤 때 잘하는 친구들 쪽으로만 멤버가 치우치다 보니 공평하지 못한 시합이 되었습니다. 살벌하다. 분위기가 부드럽지 못하고 무섭고 험악하여 마음이 긴장되라. 예시 문장. 무서운 형들이 골목길에서 서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어서 분위기가 살벌하다 느꼈습니다.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역사 알아보기. 신라 이야기 1편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의 역사 알아보기. 신라 이야기 1편. 옛날 옛적 한반도의 신라는 가장 먼저 세워졌지만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오랜 시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워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고구려, 바닷길로 교류한 백제와 달리 신라는 동쪽 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태백 산맥이 가로막아 외부와의 소통도 무척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라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며 간신히 버텨야 했습니다. 약했던 신라의 운명을 바꾸고 전성기를 연왕이 등장했으니 바로 제22대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 64세라는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깊은 지혜와 결단력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전임왕 시절의 문란함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귀족들의 암투로 살벌했습니다. 왕이 된 지증왕은 귀족보다 백성들을 살리고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증왕이 가장 먼저 내린 결단은 오랜 장례 문화인 순장을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그동안 신라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모시던 노비들을 산채로 무덤에 함께 묻는 잔인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증왕은 즉위 3년째에 이 관습을 없애 백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조치로 목숨을 건진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며 나라를 일으킬 귀한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은 지증왕은 농업 발전을 위해 신라 최초로 소가 쟁기를 끄는 우경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토양은 장마와 태풍으로 영양분이 쓸려 내려가 푸석해지기 쉬운데 우경 덕분에 신라의 논밭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땅을 파던 예전과 달리 소를 활용하자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풍족해졌고 나라의 창고와 군사력도 강력해졌습니다. 나라 안을 다진 지증왕은 성대한 행사를 열고 국호를 신라로, 지도자의 칭호를 왕으로 확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 없이 사로 등으로 불리던 부족 연합체에서 벗어나 왕 중심의 고대 국가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증왕 13년에는 이사부 장군을 보내 거대한 사자 모양 목각 인형을 배에 싣고 가 협박하는 지혜로 동해의 섬나라 우산국을 신라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지증왕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버풍왕은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신라 최초로 지증왕이라는 중국식 시호를 올렸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낡은 문화를 타파하고 경제와 안보를 지켜낸 지증왕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놓아준 든든한 디딤돌 위에서 신라는 마침내 삼국의 중심 무대로 당당하게 뛰어오르며 찬란한 전성기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